가정을 지켜온 남편에게 돌아온 잔인한 진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40대 중반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나 친구처럼 편안한 관계였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서로에게 솔직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 습관은 이어졌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였습니다. 남편은 성실히 일하며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아내는 가게와 집을 돌보며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서로에게 부족한 점이 있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그 평범함이 안정이라고 느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보고 장을 봤습니다. 가끔은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서로에게 기대며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늘 같은 하루가 주는 편안함을 원했습니다. 아내는 같은 하루가 답답하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일과 집을 오가는 삶에 만족했습니다. 아내는 새로운 자극을 원했습니다. 사소한 차이가 반복되며 대화가 줄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속으로는 지쳤습니다. 아내는 대화가 줄수록 마음이 멀어진다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겉으로는 평온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큼 오랜 친구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아내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옷차림이 변했습니다. 화장을 더 세심하게 하고 향수까지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분 전환이라 여겼습니다. 남편은 낯설게 느꼈지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활력을 찾는 거라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안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아내가 저녁 약속을 잡는 것이 오랜만이라며 웃으며 나가곤 했습니다. 저는 고생만 한 아내가 이제야 친구도 만나고 즐거움을 찾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외출이 어느새 이틀 3일로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쉬는 것을 좋아하던 아내였습니다. 그런 아내가 이제는 집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늘 편안한 차림만 하던 아내가 화장을 꼼꼼히 하고 새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좀 쓰는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아졌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휴대폰을 손에 놓지 않았습니다. 잠시만 웃어주던 얼굴은 이제 무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대화는 줄어들고 침묵만 길어졌습니다. 저는 애써 괜찮은 척했습니다. 아내도 스트레스가 많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났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아내의 발걸음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누구와 있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괜히 의심하는 남편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침묵은 오히려 더 큰 벽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자주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한숨 쉬는 아내의 뒷모습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작은 일에도 다툼이 생겼습니다. 저는 잔소리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사소한 말에도 화를 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으며 넘길 말에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마다 저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날들이 쌓이며 균열은 점점 커졌습니다. 아내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저는 안정을 원했습니다. 그 차이가 조금씩 서로의 가슴을 갈라놓았습니다. 아내의 외출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만난다며 웃었지만 이제는 누구와 함께 있는지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괜히 의심하는 남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식탁에 함께 앉아도 대화는 오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을 걸면 아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휴대폰만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피곤하다며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혼자 앉아 시계만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믿으려 했습니다. 그저 잠시 기분 전환이겠지. 지금만 지나면 예전으로 돌아오겠지.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자라났습니다. 아내의 차림새는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새로운 옷을 사입고 머리까지 손질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닿으면 아내는 외면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자신이 아내의 삶에서 자리 잡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이 넘도록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불을 켜둔 채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는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향수 냄새와 낯선 공기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목이 메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곤해 잘게. 짧은 말만 남기고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그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이미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짓는 모습이 남편의 가슴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약속 있어. 짧게 남긴 말에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자리에 침묵과 불신만이 남았습니다. 남편은 애써 괜찮다고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균열은 돌이킬 수 없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예약 문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오해일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우연히 아내가 외출한 뒤 뒤따라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떨렸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친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에는 진료 기록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며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참아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병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산부인과에 갔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당황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관계에서 아이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용서를 빌었지만 남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신이라는 단어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은 소리쳤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한 채 울부짖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집안은 침묵과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내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말과 임신했다는 말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호흡은 가빠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아침이 와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출근길에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문 앞에 서 있었지만 안으로 들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가슴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직장 동료가 인사를 건넸지만 남편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웃어야 했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보고서 위에 눈을 두고도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펜은 종이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더 힘들었습니다. 문을 열면 낯선 공기가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남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길은 공허하게 스쳤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도 고요는 불편했습니다. 침대 위에 앉아 있으면 웃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시장을 보고 산책을 하던 모습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 기억들이 가시처럼 마음을 찔렀습니다. 아내는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눈이 붓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두드려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때로는 문틈으로 흐느낌이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생각보다 더 큰 것은 분노였습니다. 내 가정이 무너졌다는 분노가 피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상처는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술잔을 붙잡고 밤을 보냈습니다. 입술이 저려오고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점점 초췌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 했습니다. 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남편은 견딜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알면서도 태어나려는 생명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이며 남편은 더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눈을 내리깔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지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내는 울며 고백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이 생명만은 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주먹 안에서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외로움과 배신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울었습니다. 소문은 곧 퍼질 수 있다는 두려움도 남편을 짓눌렀습니다. 가족이 알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 수치심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스스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이 앞에서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지 스스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태어날 아이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남편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가슴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아내는 방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때때로 배를 감싸주고 흐느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떤 비난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공기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서로에게 기대던 부부였지만 이제는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분노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손에 잡히는 컵을 내던졌습니다. 깨진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내는 놀라며 몸을 움츠였습니다. 그러나 곧 두 손으로 배를 감싸며 아이를 지켰습니다. 남편은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냐고 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잘못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만은 지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눈은 충혈됐습니다. 손이 떨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순간 손을 들어 올렸다가 겨우 멈추었습니다. 그 손끝은 허공에서 멈춰 섰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가슴을 찢었습니다. 아내는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아이만은 지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노는 여전히 끓어올랐지만 마음 한편에서 알 수 없는 공허가 퍼졌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지 못한 채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집안은 정적과 흐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편은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침묵한 채 아내를 찾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그 눈빛에서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분노가 다시 끌어올라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은 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살벌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사이에 끼어 울며 말렸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남편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내는 몸을 던져 막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으로 배를 움켜쥔 채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아내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남편은 허둥지둥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아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가슴은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응급실의 불빛은 차갑게 번쩍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붙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아내와 아이 모두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분노와 배신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눈앞에서 아내와 아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의자의 모서리를 붙잡은 손은 힘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남편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잠시 후 의료진이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남편을 찾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눈빛에서 두려움과 후회를 읽었습니다. 아내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큰 잘못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내 탓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손을 붙잡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분노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순간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증오만 남긴다면 자신도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상처투성이지만 너를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너의 잘못은 너무 크지만 너의 눈물 속에서 진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이 또한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눈을 감고 흐느꼈습니다. 남편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뜨겁게 울면서도 놓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없을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앞으로 많은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겠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작은 희망이 두 사람 사이에 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